김길리와 최민정이 올림픽 빙판 위에서 나란히 금은메달을 싹쓸이하자 전 세계 해설진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진짜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전은 그냥 경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 한국 빙상계가 전 세계한테 우리가 바로 이 종목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김길리 금메달, 최민정 은메달. 이 조합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올림픽 결승전에서 1등과 2등을 한 나라 선수들이 독식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경기 시작 전 상황부터 보면 진짜 소름이 돋거든요. 준결승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이번 시즌 종합 랭킹 1위였던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라는 선수 있잖아요. 완전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준결승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벌써 이관왕을 따낸 네덜란드의 벨제부르도 준결승에서 같이 넘어지면서 탈락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승전 전에 이미 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진짜 강한 팀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결승전에 남은 경쟁자는 사실상 이탈리아의 레전드 폰타나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가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왜냐면 결승전에 한국 선수가 2명이나 올라갔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이점이거든요. 쇼트트랙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 능력만으로 승부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포지셔닝, 타이밍, 심리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초고도의 전략 스포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선수 2명이 사전에 완벽하게 합을 맞춘 작전을 들고 나왔다? 이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경기가 시작되고 초반 분위기를 보면 최민정과 김길리가 후미에서 여유롭게 힘을 아끼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노련한 거거든요. 1500m라는 거리는 쇼트트랙에서 가장 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앞서 나가면 나중에 체력이 바닥나서 역전당하기 딱 좋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초반에는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민정이 먼저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스피드를 확 끌어올리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민정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면서 다른 나라 선수들의 전략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한국의 2연속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이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따라붙어야죠. 그런데 그 순간 선수들은 몰랐던 거예요. 뒤에 더 무서운 괴물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김길리죠. 최민정이 앞에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동안 김길리는 5위권에 머물면서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완벽한 역할 분담이거든요. 팀플레이의 교과서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5바퀴를 남긴 시점, 드디어 김길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선수 2명을 인코스로 제치면서 3위로 순식간에 올라섰죠. 이때 선두에는 미국의 스토다드가 있었는데 그 뒤를 최민정과 김길리가 바짝 추격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완전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3바퀴를 남겨둔 순간 진짜 미친 장면이 펼쳐졌어요. 두 선수의 폭발적인 질주가 동시에 터진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최민정은 인코스를 파고들었고 김길리는 아웃코스로 크게 돌면서 선두였던 미국 선수를 양쪽에서 동시에 추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협공이냐면 앞서가던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막아야 할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아요? 이건 진짜 전술적 우위를 극대화한 교과서적인 추월이었어요. 스포츠 전술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핀서, 무브먼트의 완벽한 구현이죠. 적을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해서 선택지를 없애는 전략이요. 한국이 순식간에 1, 2위를 완전히 장악한 순간 미국 MBC 해설진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워낙 독보적이다. 저 틈바구니에서 동메달을 지켜낸 우리 선수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설의 방향을 아예 틀어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은메달 경쟁은 이미 포기했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 2명의 수준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동메달이라도 따면 잘한 거라고 자국 선수를 위로하는 수준이 된 거죠. 올림픽 결승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후미 그룹과 간격을 벌린 김길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속도를 끌어올렸어요.
이때부터는 사실상 최민정과 김길리 두 한국 선수만의 독주나 다름없었죠.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이제 진짜 선의의 경쟁이 본격화됐는데 여기서 김길리가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에 걸맞게 미친 스피드를 뿜어내면서 선배인 최민정을 앞질러 나간 거예요. 1500m 2연속 금메달리스트인 대선배를 상대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간격을 벌려나가는 모습은 진짜 전율이 돋았어요. 김길리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기록한 랩타임이 8초 89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이건 진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의 스피드예요. 쇼트트랙에서 마지막 랩을 이 정도 속도로 돌려면 순간 폭발력과 지구력이 동시에 완벽해야 하거든요. 중반에 최민정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경기 흐름을 흔들어 놓고 후반에 힘을 모았던 김길리가 합세해서 압도적인 스피드로 마무리하는 이 전략은 진짜 쇼트트랙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에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최민정이 후배인 김길리를 위해 일부러 인코스를 열어주면서 양보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최민정은 평소 남자 선수들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괴물 같은 체력을 가진 선수로 유명해요. 과거에 수많은 경기에서 아웃코스로 3바퀴를 돌면서도 역전승을 거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만 먹었다면 금메달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죠. 반면에 올림픽 결승이라는 무대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반론도 팽팽했어요. 김길리가 순수하게 실력으로 따낸 결과라는 거죠. 1500m라는 긴 거리 특성상 초반에 힘을 많이 쓴 최민정의 체력이 마지막에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논쟁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두 선수 모두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해외 해설진들의 반응을 보면 진짜 한국 선수들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로이터 통신 같은 주요 외신들은 김길리한테 새로운 스타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최민정한테는 레전드라는 찬사를 보내면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세대 교체에 완벽히 성공했다고 보도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쇼트트랙의 강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 한국 쇼트트랙에 엄청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 언론 있잖아요. 이번만큼은 완전히 낙담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노골드에 그치면서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은 최민정의 후계자가 어떻게 저렇게 바로 나오냐. 김길리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런 식으로 부러움 섞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중국이 인정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쇼트트랙을 자기네 주특기로 생각하는 나라인데 그런 중국조차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화려한 시상대 뒤편의 믹스트존 분위기는 의외로 눈물바다였어요. 은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가 인터뷰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거든요. 최민정은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올 시즌을 준비하며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고 상처도 많았다고 고백하면서 대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죠. 평창 대회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갈 줄 몰랐는데 주변의 도움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소회를 전했어요. 특히 경기가 끝난 직후에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서 김길리한테 제대로 축하의 말을 건네지 못한 게 미안했다면서 나중에야 내가 1등이라서 더 기쁘다고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뭉클한 게 자기가 아닌 후배 길리가 금메달을 따서 이제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대선배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잠깐 최민정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레전드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최민정은 1500m에서 2연속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올림픽에서 같은 종목 2연속 금메달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2번 연속으로 정상에 오른다는 건 그 4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신예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정은 그 자리를 지켜냈어요. 근데 최민정의 진짜 대단한 점은 기록이 아니에요. 바로 후배 양성이거든요. 김길리를 보세요. 김길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최민정이라는 완벽한 롤모델이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훈련할 때도 같이 달리고 경기에서도 같이 뛰면서
최민정의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이에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길리도 진짜 무서운 선수예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거든요. 이 별명은 영화 람보처럼 무섭게 질주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김길리의 스피드는 여자 쇼트트랙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빨라요. 근데 김길리의 진짜 무기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에요. 바로 끝까지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지구력이거든요. 쇼트트랙에서 스피드만 빠르면 뭐예요? 마지막에 체력이 떨어지면 역전당하는데 김길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체력 배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경기만 봐도 그게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초반에는 후미에서 여유롭게 힘을 아끼다가 중반에 치고 올라가면서 포지션을 잡고 마지막에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선배. 최민정마저 따돌리는 완벽한 레이스 전개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진짜 엘리트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에요. 그냥 무작정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언제 힘을 쓰고 언제 아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왜 한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올라간 게 그렇게 큰 이점이었을까요? 쇼트트랙은 단거리 트랙을 여러 명이 동시에 도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포지셔닝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인코스를 차지하면 거리가 짧아지니까 유리하고 아웃코스에 몰리면 더 긴 거리를 돌아야 하니까 불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선수 2명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최민정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다른 선수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집중시켰어요. 최민정이 움직인다, 따라붙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 사이 김길리는 조용히 포지션을 잡으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두 선수가 동시에 앞서가던 선수를 양쪽에서 협공하면서 추월했죠. 이게 완벽한 팀플레이의 교과서예요. 다른 나라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선수 한 명만 막으면 다른 한 명이 뚫고 나가고 그렇다고 둘 다 막으려고 하면 포지션이 무너지면서 다른 선수한테 역전당하고 이런 딜레마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전술적 우위라는 거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리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 쇼트트랙 시스템의 우수성 때문이에요. 한국 쇼트트랙은 개인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훈련할 때도 같이 달리면서 서로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협력할지를 끊임없이 연습해요. 이번 경기에서 최민정과 김길리가 보여준 완벽한 호흡도 수많은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외신들이 한국 쇼트트랙의 세대 교체가 완벽하다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레전드 최민정이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그 자리를 물려받을 김길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시스템의 힘이에요.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거죠.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은 최민정의 후계자가 어떻게 저렇게 바로 나오냐고 부러워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중국도 쇼트트랙 강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개인 스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한 선수가 잘하면 그 선수 중심으로 팀이 돌아가고 그 선수가 은퇴하면 공백이 생기는 구조죠. 반면 한국은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민정이 활약하는 동안에도 이미 김길리를 키우고 있었고 김길리가 활약하는 동안에도 분명 다음 세대의 에이스가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강세의 비결이에요. 한국 쇼트트랙이 올림픽마다 메달을 따내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과학적인 훈련 방법, 전략적인 팀워크,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경기 직후 믹스트존에서 최민정이 보여준 눈물과 김길리에 대한 애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1등이라서 더 기쁘다는 말에서 선배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진짜 한국 스포츠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경쟁은 치열하게 하지만 결국은 같은 팀으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죠. 최민정이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말도 의미심장해요. 후배가 완벽하게 자기 자리를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세대 교체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선배가 강제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후배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바통을 넘겨주는 거죠. 김길리도 이런 선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자기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한테 다시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 말이에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한 한국 쇼트트랙의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미국 MBC의 설진의 반응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한국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동메달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평가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정이냐면 올림픽 결승전에서 금은메달 경쟁은 이미 한국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동메달 경쟁이나 하라는 의미거든요. 이 정도면 완전히 압도적인 우위라고 봐야죠. 로이터 통신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세대 교체에 완벽히 성공했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단순히 이번 대회에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인정인 거죠. 외신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건 전 세계가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중국의 반응은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평소에는 한국 쇼트트랙에 대해 온갖 트집을 잡던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이 이번에는 솔직하게 부러움을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후계자가 저렇게 바로 나오냐는 말에서 중국의 고민이 느껴져요. 중국도 쇼트트랙 강국이지만 세대 교체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노골드에 그친 것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한국은 다르죠. 최민정 이전에도 진선유, 박승희 같은 레전드들이 있었고 최민정 이후에도 김길리가 있어요. 그리고 김길리 이후에도 분명 다음 세대의 스타가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에요.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쇼트트랙이라는 종목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종목이 왜 한국에 유리한지 아세요? 물론 한국 선수들의 기술과 체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력이거든요. 쇼트트랙은 순간의 판단이 승부를 가르는 종목이에요. 언제 추월을 시도하고 언제 힘을 아끼고 언제 포지션을 바꿔야 하는지를 0.1초 단위로 판단해야 하죠. 한국 선수들은 이런 순간적인 판단력이 정말 뛰어나요.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서 몸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최민정과 김길리가 보여준 동시 추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게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서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또 다른 강점은 끈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죠. 뒤처져도 끝까지 추격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최민정이 수많은 경기에서 아웃코스로 3바퀴를 돌면서도 역전승을 거둔 것도 이런 끈기 때문이에요. 아웃코스라서 불리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달린 거죠. 김길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5위권에 머물러 있을 때도 절대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자기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단 한 번에 폭발적으로 치고 나간 거죠. 이런 침착함과 폭발력의 조화가 바로 엘리트 선수의 자질이에요. 이번 경기의 전략적 의미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볼게요. 최민정이 먼저 치고 나간 것은 단순히 1등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의 전략을 흔들어 놓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쇼트트랙에서는 앞서가는 선수를 마크하면서 타이밍을 노리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최민정이 갑자기 치고 나가면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따라붙어야죠. 안 그러면 격차가 벌어지니까. 근데 따라붙으려고 힘을 쓰면 나중에 체력이 떨어져요. 그 사이 김길리는 여유롭게 포지션을 잡으면서 힘을 비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김길리가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면 이미 체력이 떨어진 다른 선수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완벽한 2단계 전략이에요. 1단계 최민정이 어그로를 끌면서 다른 선수들의 체력을 소진시킨다. 2단계 김길리가 힘을 비축했다가 마지막에 폭발한다. 이 전략이 먹힌 이유는 두 선수의 완벽한 호흡 때문이에요. 최민정이 언제 치고 나갈지, 김길리가 언제 합류할지를 사전에 완벽하게 합을 맞춘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두 선수가 평소에 같이 훈련하면서 서로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지 않냐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전에서 구현하려면 엄청난 신뢰와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자칫하면 둘 다 메달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두 선수의 실력과 팀워크가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미국 선수 스토다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세 바퀴를 남기고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쪽에서 한국 선수 두 명이 동시에 추월해온 거잖아요. 어느 쪽을 막아야 할지 판단도 못하는 사이에 순위가 3위로 밀린 거죠. 근데 MBC 해설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상황에서 동메달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이게 한국 선수들의 수준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탈리아의 레전드 폰타나도 마찬가지예요. 쇼트트랙 역사에서 손꼽히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폰타나의 표정을 봤는데 완전히 멘붕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밀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